아니, 나무 작업을 해봤던 사람이 점수도 못 알아들으면 어찌고요? 어? 그래갖고 밥 벌어먹고 살것이요? 안녕하세요, 아트중기 치치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동안 토목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에게 토스를 하고 저는 조경 현장을 갔습니다. 소나무 굴치 작업 현장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 영상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조경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그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장 초보자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장 용어 빠밤. 자, 조경 현장, 특히 굴치, 식재, 시설 조경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굴치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를 아시면 좋지 않을까. 되게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쓰는 용어도 좀 차이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일전에 네이버 카페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아트중기에 일머리 게시판 또는 참고자료, 참고 도움자료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도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그대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나무 굴치 조경 작업이니까요. 나무에 대해서 부위별로 명칭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될 수 있으면 그냥 듣는 것보다 사진도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요. 그러면 처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목대라는 말부터 해볼게요. 우선 제가 주저리 그냥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대, 나무 조경 작업에서 목대라는 말을 쓰는데, 목대라는 말은 땅의 지표면에서 시작되는 큰 나무 줄기죠. 시작되는 줄기를 두께를 우리가 목대,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둥이 되는 목대, 목대가 까졌습니다. 목대 까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많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현장 가시면은 목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목대는 뭐냐면은 직경을 재거든요. 우리가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수 몇 점짜리냐 나무를 30점짜리 나무냐 40점짜리 나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수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점수는 그 나무 둘레 직경을 재서 말하는 단위입니다. 점수. 우리가 다른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전, 몇 전, 20전, 10전 이게 전자를 쓰는데, 예를 들면 센티미터죠. 몇 센치, 10전, 10cm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조경에서는 점이라고 합니다. 점, 몇 점, 30점 이렇게 이 둘레를 얘기하는 거죠. 직경. 그래서 그게 맨 밑단, 우리가 지표면에서 바로 시작되는 목대 부분을 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한 1m 2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 재는 직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흉고 직경이라고 하고, 밑에는 근원 직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점수를 재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30점 나무라도 밑에서 잰 나무하고 위에서 잰 나무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표면에서 이제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를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리 부분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나무는 지표면에서 이제 가지들이 뻗어 나가기 시작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지하고라고 얘기해요. 지하고. 이 나무는 지하고가 좋네, 지하고가 낮네, 아니면 지하고가 높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를 긴 사람을 우리가 롱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고가 높네, 롱다리.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숏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지하고가 낮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나무를 전체적인 키, 밑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를 우리가 수고라고 합니다. 수고. 키를 얘기하는 거죠. 수고. 그 다음 수간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수간고는 이 지하고를 제외한 위에 이제 우죽 쪽, 그러니까 나무 가지 쪽, 그거를 수간고라고 얘기하고, 수고는 전체적인 키, 수고를 뜻합니다. 그러면 수간고에서는 이제 수간폭이 나오겠죠. 나무 가지가 양옆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런 넓이, 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건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수간폭. 글쎄요. 현장에서도 저도 거의 잘 안 쓰는데,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거의 우리가 우죽이란 말을 쓰죠. 우죽, 아니면 우라, 아니면 수영,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거의. 그러니까 수간폭이 좋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라가 좋네, 아니면 수영이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영이란 말은 좀 큰 의미예요. 나무의 전체적인 딱 봤을 때 균형 잡혀 있는 그러한 형태,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좀 전에 얘기했던 수간폭에 해당하는 가지, 나뭇가지 위에 이런 게 좋다 그러면은 뭐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죽이 좋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죽이란 말을 씁니다. 우죽. 그리고 우라는 원래 뭐랄까요, 좀 가지가 많다. 원래 우라라는 말이 일본어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일본의 잔재인데, 그 속에 나뭇가지들이 안에도 좀 많이 빽빽하게 있다. 그럼 우리가 우라가 좀 크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우죽이 크네요. 그래서 우죽 좀 잡아주세요, 뭐 우죽 잡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냐면은 화물차에 싣고 갈 텐데, 그 나뭇가지들이 너무 차폭보다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또 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우죽을 잡는다. 그리고 또 상차를 많이 차곡차곡 잘 쌓기 위해서 우죽을 잡기도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간폭이 너무 넓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죽이 너무 이제 많다, 뭐 이렇게. 수영이 좋다, 그거는 전체적인 균형 잡힌 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 상태를 봤을 때 괜찮네, 우리가 수영이 좋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의 맨 끝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정수리, 머리 끝부분 정수리에 속하는 나무의 맨 위에 그 꼭지점, 키로 얘기하면 나무의 맨 끄트머리 있죠? 거기를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은행나무 특히나 작업할 때도 촛대를 살려주세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뭐 이렇게 촛대. 녹화마대는 요 분을, 요 보이시는 나무 분을 싸기 위한 천이죠. 천. 녹화마대. 그럼 녹화마대가 있으면 그거랑 같이 묶을 수 있는 천연 밴드가 있겠죠. 녹화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은 옛날에는 새끼줄, 그러니까 즉 볏짚으로 만든 새끼줄이나 아니면은 고무밴드 이런 걸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썩을 수 있는 천연 밴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밴드를 하고 나서도 분이 망가진다거나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생을 튼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생 그냥 철사죠.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는 거의 알고 계신 것들이고, 반생 튼다, 철사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뿌리돌림 또는 우리가 분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무는 거의 뿌리가 나무의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자면 뻔나무를 얘기 들어줄게요. 뻔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뿌리, 맨 위에 지표면에서 살짝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나와 있는 나무 뿌리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좀 잘 잘라줘도 우리가 작업하기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분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대 넓이
거기에 한 2배 정도만큼 해서 분 크기를 만드는데, 그 분 크기를 미리 삽이나 곡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테두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뿌리 돌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돌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파주기가 편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뿌리 돌림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바가 있는데, 슬링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실링바 이런 말을 쓰는데, 아마도 정확한 명칭은 슬링바가 맞을 거예요. 스의 리을 슬링바. 그래서 슬링바를 쓰는데, 우리 조경 현장에서는 그 라운드 슬링바라고 해서 좀 더 둥글둥글해서 좀 폭신한 납작한 그 슬링바가 아니라 좀 더 둥글둥글한 바를 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목바라고 얘기해요. 목바, 나무를 묶어줄 수 있는 매는 바, 목바. 그러면 여기서 목바도 종류가 윗바가 있고 밑바가 있어. 아랫바. 다시 말해서 바는 똑같은 목바긴 한데,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밑에 쪽을 대주면은 밑바가 되는 거고, 위에 쪽을 대주면은 윗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웃바, 위에 바를 웃바, 목대바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목바 이렇게 씁니다. 목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나무를 하니까 여기 나니까, 이게 우리가 분 작업을 해서 이식 작업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옮겨 심은 나무들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못지목이라고 해요. 못지꾸미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못지목, 옮겨 심은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자연적으로 산에서 자란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산채라 그래요. 산채, 아다끼, 아라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되도록이면 일본어는 좀 그렇고, 산채송. 그래서 이 소나무다 그러면 뭐 산채송이냐, 뭐 재배송이냐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하는 나무는 아마 재배송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채냐 못지목이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작상 맡긴다 뭐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굴치 작업을 해서 화물차, 운반차죠. 그러니까 이동 화물차의 상차를까지를 맡아서 도맡아서 일을 한다. 작상이라 그래. 작상 맡겼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작상이란 말도 하고요. 또 뭐 대매우기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끄집어내면 나중에 다 팠던 구덩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덩이를 메꿔주는 그걸 대매우기라고 하죠. 대매우기. 그럼 역으로 이렇게 지금 나무를 우리가 파주고 있잖아요. 판다라고 잘 표현 안 해요. 거의 뭐냐면 긁어준다라고 얘기해요. 옆에 분 사이 양 옆을 우리가 이렇게 파주잖아요. 근데 이걸 판다라고 잘 안 하고 긁어준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오전에 몇 개 긁었냐, 뭐 오늘 하루에 몇 개 긁었나, 뭐 이렇게 긁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반차, 즉 나무를 실어서 날려주는 화물차죠. 화물차도 주로 뭐 5톤 아니면 5톤 축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의 종류마다 맞게 거기에 실는데, 분의 크기마다 몇 개씩 상차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뭐 몇 번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알아차리시는 거니까, 그죠? 거의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이 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무 분을 잘 감싸가지고 흙발도 좋고 땅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이 정상적으로 이쁘게 모양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돌이 있다거나 흙이 너무 마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랄까 분 모양이 안 나오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이 털렸다 뭐 그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한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네. 용어를 알아듣기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035 미니 기준으로 소나무 30점짜리를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유는 뭐냐면 목바를, 즉 밑바와 윗바를 잘 묶어주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우라라 그러죠. 예를 들면 우죽을 잘 묶어주면, 그러니까 잘 묶는 것보다 어쨌든 우죽이 너무 크면, 수영이 너무 좋아서 너무 크면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한 용어들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찌목이 아니라 산채 소나무, 산채 목인데 30점짜리 나무를 밑바와 윗바 잘 묶어서, 조심하세요. 잘 묶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수영이 너무 크면 못 들 수도 있다. 그죠? 때에 따라서 지하고가 낮은, 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하고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러한 조건을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냐. 30점짜리 나무며 목바, 윗바, 또 뭐 있어요? 우라, 수영이라고 하지만 수강고가 어느 정도 되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리 현장에서 알고 나가면 소통함에 있어서, 그죠? 현장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리 알고 나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장농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었어요. 다 공부도 공부지만 현장에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 나름 저도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보다는 늦게 시작했고, 예를 들면 지금 막 하시는 분들, 현장 나가시려고 한다, 다른 현장들보다는 이 조경 현장이 조금 뭐랄까, 일도 뭐 힘든 건 아닌데 좀 말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요. 왜냐면 다른 현장은 뭐 예를 들면 오늘 못한다 그럼 내일 해도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경 현장에서, 특히 굴치 현장은 오늘 작업 나가는 수량이 있다 그럼 무조건 오늘 다 긁어서 출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버리 장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맡아서 하시는 예를 들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중량물을 앞에다 매달고 이렇게 끈으로 매단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는 게,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힘든 작업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작업은 둘째치고 이런 용어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현장 나가서도 서로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